가정의 주방에서나 방, 거실, 화장실 등에서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발암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 역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있는 제품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상황과 그러한 제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발암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각 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아시게 될 테고 건강 또한 지키시게 될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머무시는 공간인 주방에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사용 방법 첫 번째는 종이 오일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여 사용할 때입니다. 프라이팬 위에나 에어프라이어 또는 오븐 안에도 종이 오일을 깔고 나서 그 위에 음식을 올려 조리를 하진 않나요? 종이니까 은연중에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종이 호일은 종이의 위와 아래에 흔히 실리콘이라고 알려진 폴리실록세인이란 성분으로 코팅한 제품입니다. 이 성분은 상대적으로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고 염분이나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포장할 땐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입니다.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으로 열을 가하면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이 물질들이 풀어져 음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유기화학 연구소의 교수팀이 종이 호일을 베이킹할 때 사용한 후 식품의 접촉 표면을 분석했더니 실록세인 중합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성분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조직 염증이나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종이 호일을 인체에 무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이 호일은 음식을 포장을 한다거나 물을 넣고 찌거나 기름진 음식을 올려놓는 깔개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종이 호일 중에는 형광증백제와 포르말데히드 불검출 성적서를 보유한 종이 호일을 올프리 등 몇몇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으므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용 방법 두 번째는 코팅된 냄비와 프라이팬입니다. 냄비나 프라이팬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도록 표면에 사용하는 불소수지 코팅제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불소수지 코팅은 원재료인 PTE와 첨가물인 PFOA로 구성이 되는데요. 200도씨 이상의 사용 조건에서 첨가물이 열분해되어 기화가 됩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체로 긁히게 되면 코팅이 손상되면서 PFOA가 방출되게 됩니다. PFOA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로 열을 가하면 휘발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임신장애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역학조사에서는 PFOA에 노출된 사람들이 전립선암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코팅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리 기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주철팬은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 관리가 힘들며 무거워서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오히려 문제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팬은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름을 뿌리고 예열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음식이 너무 달라붙게 되어 원하는 요리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라믹 코팅팬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합니다. 프라이팬의 겉면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안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살렸다고 하는데요. 세라믹은 내면 코팅을 자연 모래를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벗겨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 팬은 불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으며 환경호르몬도 없어 인체에도 안전하고 열전도율이 높으며 세척도 간편합니다. 세라믹 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용 방법 세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와 전자레인지 사용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어제 먹었던 음식을 데워 먹는다거나 편의점 음식을 데워 먹을 때 멈칫한 경험이 있는데요. 음식이 담긴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PC라고 표기된 폴리카보네이트 용기는 비스페놀 A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비스페놀 A라는 화합물이 인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비스페놀 A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유발됩니다. 또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거나 전립선 종양, 지방간, 유방암,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비스페놀 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로 익혀 먹는 경우에는 많은 양의 환경호르몬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용기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재질은
비스페놀 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출될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울 때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전자레인지용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식품을 가열할 때에도 제품에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른 가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서 주로 화장실에 두고 쓰는 락스입니다. 흔히 청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주방 청소용 세제 혹은 암모니아 표백제가 포함된 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염소계 표백제는 피부나 코, 목, 눈에 자극을 유발하고 상처가 난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엔 화학적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자극 물질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에 의한 천식량삼으로 반응성기 도장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나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하는 경우 기침, 흉통, 폐 손상, 폐부종 등 호흡기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선 실내 수영장에서 염소와 부산물인 삼염화 질소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목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난 후에는 락스가 닿은 부위를 깨끗이 씻고 사용 전 마스크와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충분히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실이나 방에서 향을 내기 위한 향기 제품들입니다. 꿉꿉한 실내 냄새를 잡기 위해서 향초나 인센스 스틱 또는 디퓨저 등 향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향초의 주원료인 파라핀은 석유 추출물로 연소 과정에서 여러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영국 요크대 국립대기과학센터 연구팀이 향초를 쓰는 가정집의 실내 공기를 조사했더니 벤젠, 리모넨 등 여러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하는 물질로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하는 데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이나 백혈병 발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리모넨은 공기 중 오존과 만나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인센스 스틱과 디퓨저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들에서 공구 기준을 초과했거나 제품에 성분명조차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초나 인센스 스틱 디퓨저 등 향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연구에서 향기 제품을 사용한 후 환기를 시키고 다시 실내 공기를 측정했을 때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는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사용한 후 충분한 환기를 하고 디퓨저를 사용할 땐 수시로 실내를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한 발암 물질 등이 생성되는 위험 제품들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나오는 영상들을 시청하셔서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어제보다 더욱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